안녕하세요. 다녀라는 부자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현장 하면 고덕 삼성, 동탄 삼성, 뭐 여러 곳을 생각을 하시죠? 제가 이제 반도체 현장에서 공수 흡입기가 되는 팁과 그 팁을 동반한 업체를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현장에서 굴러가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기존에 현장을 다니시거나 반도체 현장을 다니셨던 분들은 킵하시면 되고,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도체 현장에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현장 내에서도 업체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업체에 물어보셔서 일정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7시 전후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조회 시간은 업체마다 다 동일하고요. 작업 시간은 7시라 가정하에 한 오전에 한 30분 휴식, 그리고 한 11시에서 11시 반 정도에 점심시간을 갖고요. 1시부터 오후 조회하고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후에 30분 휴식. 그래서 한 5시에서 5시 반 정도 작업 종류가 가장 비슷한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5시냐 5시 반이냐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1공수라고 말을 합니다. 1공수. 그러니까 하루를 했다는 거죠. 1공수가 제1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전 5시에서 6시 시작을 해서 7시까지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조출. 그러니까 일과 전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특수한 상황에서 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조출이. 만약에 5시에 해서 7시까지 했다. 그럼 0.5공수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일과 후 5시에 5시 반이 끝나고 추가 연장을 하는 겁니다.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많을 거고요. 뭐 이거 시간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7시에서 8시라 가정했을 때 0.5공수를 더 줍니다. 0.5공수. 그러니까 대략 한 3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을 안 하고 5시 일과 끝나고 저녁 10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시. 그런 경우에는 야간이라고 부릅니다. 야근이라고도 하고 야간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1.5공수를 줍니다. 대략 연장보다 2배를 더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5시부터 한다 그러면 한 10시니까 한 2시간, 그러니까 한 5시간 6시간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저녁 시간 1시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한 길어야 3, 4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앞뒤로 소규모 조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리하고 하면 작업하는 시간은 연장보다 많아야 1시간, 진짜 많아야 뭐 1시간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기본일 텐데, 그럼 하루를 일할 때 1공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루 일하고 조출을 했을 때 1.5공수입니다. 그럼 연장만 했을 때 1.5공수입니다. 야근을 했다 그러면 2.0공수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걸 섞습니다. 조출과 연장을 같이 한다.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녁 7시까지. 그러면 2공수인 겁니다. 만약에 조출을 하고 야간까지 한다. 그럼 2.5공수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 철야는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철야까지 하면 몸이 너무 고되고, 철야는 이제 주간이랑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별개로 보고 장기전으로 보기 위해서 철야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베스트, 공수를 흡입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출과 야간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2.5공수죠. 그럼 한 달이면 주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을 때, 그럼 대략 한 25일 정도 하니까 60공수 이상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막 60공수, 70공수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유도원분들이나 이모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60공수, 막 70공수 했다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업체분들이 이렇게 아마 테크트리를 많이 타셨을 거예요. 조출, 야간. 혹은 철야를 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조출 야간을 하는 업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한 2달, 3달 하면 골병 납니다. 지금 돈 벌러 왔죠? 장기전으로 봐야 됩니다. 뭐 한두 달 바짝 벌고 쉬는 거면 어떻게 보면 안 하는 일만 못해요. 그럴 바에는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단기간 육식 공수하는 것보다는 체력 관리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다른 거는 패스하고 야간만 한다든지 그럼 일정 연공수죠. 혹은 조출이 있는 곳이라면 조출이랑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출 연장을 하면 2.0공수이기 때문에 하루에 2.0공수, 한 달에 한 50공수 이상은 뽑을 수 있습니다. 야간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감은 10시예요. 하지만 10시까지 어떻게 하냐? 다음날 일도 해야 되는데 10시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연장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연장은 뭐 5시 반에 끝나서 뭐 6시 이쯤 뭐 조회를 해서 작업을 들어간다. 그럼 7시, 8시까지 한다 그랬죠? 한 1시간 반에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 1시간 반 전후, 많으면 2시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이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똑같이 작업을 하지만 연장보다 많이 해야 1시간 정도 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 8시에 끝나는 게 10시에 끝나지만 이 사이에 저녁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후로 정리하고 조회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은 야간도 많지 않습니다. 이 저녁 시간 1시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이 너무 멀거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가까운 분들이나 숙식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간이 많은 곳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조출과 야간이 많은 곳이 많진 않을 거예요. 업체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반도체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반도체 현장만 다니시겠죠? 그럼 업체를 이직하면서 다니실 거예요. 그럼 업체마다 여러 곳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공수가 많이 나오는 곳. 그래서 공수 흡입기가 되려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골라야 하는데, 일이 조금 쉬워 보이면서 기공과 조공의 벽이 높은 업종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업체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머릿수는 채워야 되는 업종들이 많아요. 그리고 업종을 고르고 조건을 맞추려면 힘드니까 일단 업체를 고르고 업종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마다 다 업종이 다르겠죠. 그러면 질문을 먼저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가가 얼마인지,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숙식을 하는지 출퇴근인지, 그리고 한 달 주간 공수를 물어봐야 됩니다. 야간, 연장, 조출 다 빼고 주간 공수, 주 6일인지 주 5일인지 아니면 뭐 일요일까지 일하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조출, 연장, 야간을 얼마나 하는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업체마다 다른데 제가 있던 업체 중에는 야간을 아예 안 하는 업체도 있었어요.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야간을 아예 안 하는 업체 있었고, 어떤 업체는 연장하지 말고 무조건 야간 해라, 보여주기식이 더 좋다, 그래서 야간만 하는 업체도 있었어요. 연장을 해도 되지만 야간만 하는 업체도 있고, 주변의 타 업체 유도원 이모분들 얘기 들어보면 조출을 엄청 하는 곳도 많았고 반대로 철야만 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물어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출까지 할 체력이 없고 버틸 힘이 없다, 그러면 야간을 많이 하는 게 1순위, 그리고 2순위가 연장 많이 하는 곳. 조출은 솔직히 좀 부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연장 야간을 많이 해야 돼요. 주간만 하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급한 업종이 있는 반면에 안 급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마감 시간. 하루 마감 시간이 몇 시인지. 솔직히 30분 일찍 시작한다고 죽지 않잖아요. 근데 30분 일찍 끝나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제가 있을 때 당시만 해도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저희 업체는 5시 반에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타 업체는 5시에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시 마감인 업종과 5시 반에 마감인 업종이 다르겠고, 그러면 당연히 연장, 마감, 그리고 야간, 마감 시간이 다르겠죠? 30분이 앞당겨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만 질문해서 여러 개 업체를 찔러봅니다. 그래서 최대 공수인 곳을 가면 되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점, 업체에서 알려주는 정보는 그동안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가장 최고로 했던 데이터를 줄 겁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균에 속지 마시고, 그 이상은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려준 공수, 알려준 야간 연장 조출 그 기간보다 좀 떨어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부로 들어가서 일하는 방법이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반도체는 좀 특수적으로 장비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렌탈, 테이블 리프트를 많이 사용하는, TL을 많이 사용하는데, 주로 렌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인부랑 유도원 공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장비 한 대에 유도원 한 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도원으로 갔을 시에는 고된 업종이더라도 하더라도 뭐 비계공 좀 별개긴 한데 뭐 여러 개 있겠죠. 뭐 조적일 수도 있고 수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유도원은 작업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작업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업종이 어렵고 힘들어도 유도원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의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유도원이 단가가 좀 낮겠죠. 하지만 반면에 장기전으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겨울에는 유도원 하지 마세요. 겨울에는 엄청 춥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오래 못해요. 너무 춥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뭐 봄, 가을, 여름 이런 날은 유도원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장기전으로 봤을 때. 난 바짝 뺄 거다 그러면 좀 더 인부로 들어가서 단가를 좀 높여서 가시고요. 이상 이제 업체 고르는 팁과 이제 공수 흡입기 되는 팁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단열하는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